네, 2차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적분에 대한 거를 쓰는 거는 이제 알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fx라는 거를 적분을 한 어떤 값을 라지 fx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 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또 이 값으로 이제 그 미분하게 되면 요 값이 다시 되겠죠. 그죠?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다시 이제 요 fx가 되긴 되는데, 그런데 미분이라는 게 값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라지 fx에다가 요 c라는 어떤 상수를 내가 값을 더해서 요걸 미분해주면, 요 상수 값은 0이 돼버려요. 값이 이제 주니까. x라는 값은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상수로 떨어지고, x제곱은 미분하면 x로 떨어지고, 이렇게 값이 주는데 상수는 그러면 이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얘가 되니까, 요 c가 있어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c까지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결과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적분 상수를 하나 더 이제 추가시켜주는 이런 거를 이제 쓰는 거를 조금 이제 유념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사실 이제 요 적분 상수라는 요 값은 뭐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지만 나중에 이제 정적분을 할 때는 이런 게 또 안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수학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신에서는. 그래서 뭐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들 사실 뭐 내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거라서 이제 요런 거는 별로 중요시 않지만,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안 내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C가 이렇게 달라붙는다라는 거는 또 이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더하기 C가 들러붙는다. 그래서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공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또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 공식은 이건 뭐냐면, 여러 개의 함수들이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적분하려면 걔들은 다 하나씩 떼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더하기. 이게 왜냐면 항이 이거는 이제 여러 개니까. 곱하기는 항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더하기로 되면 항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더하기 하나 있을 때는 항이 2개, 3개 있으면 항이 3개.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띄어서 적분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적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아까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fx라는 이런 값을, x를 갖고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하라 이런 뜻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요 값은 fx라는 함수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에요. 이건 a는 뭐예요? 일반 상수라.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적분과 관련이 없어서 얘는 밖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밖으로 뽑는 거죠. 그죠? 네. 밖으로 뽑고, 그럼 여기는 이제 1밖에 없는 거죠. 1을 적분했더니 뭐 x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부정적분에서는 더하기 c가 생긴다. 뭐 요까지만 알고 요거를 설명하고 이제 요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요 놈을 우리가 잘 외워야 될 기본 공식이죠. 뭐예요? xn승이라는 요런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에서는 적분을 하면 이 값이 이렇게 하나가 여기 더하기인데 여기 이제 미스프린트네요. 하나가 커져서 이렇게 x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하게 하나 커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러면 제일 편한데, 근데 여기 앞에 이제 상수가 하나 들러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놈의 역수가 이렇게 써져요. 항상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요 공식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수에 대한 또 적분 공식이 있고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적분 공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만 사실 알면 돼.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인데, 이제 실질적인 요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적분하는 거, 또는 요 지수로 되어 있는 거를 적분하는 거, 또는 코사인이나 사인에 대한 거를 적분하는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놈. 요 세 가지에 대한 적분 공식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인테그랄 dx. 지금 여기가 1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건가?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x의 n승이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1이라는 값이 x의 0승이잖아. 이제 이게 바로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0이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0 플러스 1. 무조건 하나 커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1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값은 x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x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 더하기 c라고 이제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썼으니까 뭐 된 거죠. 어쨌든 요 값은 요 x로 바뀐다. 그러니까 1을 적분하면 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값이 여기에 써 있으면 밖으로 뽑아라. 얘는 이제 상수이니까 뽑는 거예요. 물론 상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뽑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테그랄 x제곱 dx. 근데 여기에 이제 p라는 값이 있어요. p가 뭐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적분을 하는 그 문자는 뭐예요? x잖아요. 그죠? x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 x에 대한 놈을 다 긁어 모으라. 그런 뜻이니까 x가 아닌 거는 이렇게 밖으로 뽑아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이제 변수가 p로 바뀌는 거죠. p라는 값을 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적분하라. 따라서 x제곱은 이놈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를 밖으로 뽑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계산하면, 여기를 계산하면 얘가 이제 p 제곱에 2분의 1, 뭐 더하기 c,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적분하는 요 문자가 뭐냐,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뭐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게 될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적분을 이제 충실히 잘 배운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야, 왜 저런 거를 가르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튼 이런 거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적분에 대해서 또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밖으로 이제 뽑아 놓고 요놈에 대해서 적분을 내가 해주면 x의 3승은 4승이 된다 그랬고, 여기 4분의 1 써진다 그랬죠. 더하기 c. 뭐 이게 이제 답일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좀 더 계산을 해줘서 x 4승, 여기 이제 2c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2c나 뭐 그냥 c나 뭐 사실 뭐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되고, 여튼 적분 상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가 뭐 2c가 된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상수의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풀라 그랬잖아요. 요 마이너스 8 뭐 x dx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쳐줄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2,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8은 적분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2도 관련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마이너스 8 내두고 요 x 제곱은 x는 제곱이 되죠. 그죠? 뭐 더하기 c가 있겠지. 이렇게 되고 또 여기 2는 여기가 x가 없는 거죠. 여기 이렇게 2를 뽑았으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1은 그냥 x가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8c 또 2c 이거 계산해주면 뭐 적분상수는 뭐 계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하여튼 적분상수예요. 네, 그래서 요거 적분상수들끼리는 내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c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야 c를 다 똑같이 써야 되나? 뭐 그러면 여기 다시를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C로 써도 제가 뭐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낸다 그랬으니까 여튼 이런 거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값을 쓰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알았고요. 요 3번 문제는 또 그거죠.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문자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문자는 A라는 뜻이죠. 따라서 A가 아닌 놈은 상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A 제곱에 대한 적분은 3이 되고 여기가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C 따라서 3분의 1 X의 A 3수 뭐 더하기 이것도 뭐 그냥 C라고 쓸게요. C라고 여기는 쓰면 안 되고 여기 x가 있으니까 뭐 c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여튼 이렇게 이제 문자가 바뀌어 있을 때 내가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뭐 분수로 돼 있으니까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거 우리 배운 거를 생각하면 쉽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분의 1로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 크게 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따라서 요것도 역수 이렇게 써줘. 네. 더하기 C.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쳐서 더하기 C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더하기 C라고 해도 되고 요 뒤에 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했습니다. C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야? 항이 두 개, 문자가 두 개인데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수에서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의 항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루트가 2분의 1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는 계산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x의 1 더하기 2분의 1. 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분의 3에다가 1을 더해 주면 2분의 5. 그거의 역수. 항상 공식은 그거예요. x의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면 그거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적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죠? 이제 이러한 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거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두 가지 공식을 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서 보면
이제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신에서 알아야 될 그 주요 함수의 적분은 딱 요 세 개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거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은 다르죠. 지수함수에 대한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x로 적분하는 거죠. 적분을 해주면, 요 적분하고자 하는 요 함수 값은 그대로 나와요. 지수함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 지조가 있는 거지. 지수함수는 지조가 있다. 근데 그 값이 그대로 나온다. 그냥 요것만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앞에서 잠깐 한 것처럼 이거랑 약간 유사하죠. x 플러스 1을 써주면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써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요 값에, 요 이제 상수의 값을 이렇게 역수를 또 써줍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 c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항상 요 원래의 값은 그대로 빠져나온다라고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거에 적분을 한번 볼게요. 사인을 적분을 하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 대신 이제 또 뭐 같은 패턴처럼 이렇게 이제 어떠한 값이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그 상수는 앞으로 이렇게 빠져요. 역수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단지 이제 여기 부호가 이렇게 들러붙는 게 조금 이제 좀 외우는데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뭐 유도를 하려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분해서 뭐 그 저 앞단 것들 다 끌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외워 좀 달라.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적분에 대한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뭐 간단히 풀어볼까요? 뭐 이제 뭐 쉬운 얘기죠. 사실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이제 1학년 때 이산수학에서 이제 가르친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제가 이제 또 마치 수학 시간이 된 것처럼 막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요. 한 주차를 풀 시간을 빼가지고 그랬는데 또 1학년 때 이렇게 잘 배우게 되면 2학년 때 가서는 이제 거기를 많이 이제 저희가 할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죠. 뭐 일단 적분과 관련 없는 거는 무조건 뽑아라. 그죠? 자, 이렇게 뽑고 이제 요 놈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그대로 빠진다. 이거는 뭐 불변이다. 그 대신 요 2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 그죠? 더하기 C. 그래서 요 계산해주면 2x 뭐 더하기 그냥 C라고 하세요. 뭐 여기 뭐 프라임 써주고 뭐 그냥 그런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거는 또 뭐 이거 무슨 이건 또 옆에 이런 게 달라붙어 있지? 요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는 봤는데 요렇게 달라붙어 있는 건 봤는데 이 옆에 또 뭐가 달라붙어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또 뭔가 좀 잘 풀 수 없는 구조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갈라서 놓으면 지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간단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요놈이 이제 뭐예요? 상수라고. 상수.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뽑을 때 요놈을 뭐 이렇게 해서 뽑을까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좀 좋겠죠? 인테그랄.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상수는 그대로 있고, 요 놈을 계산해주면, 그냥 2x네요. 여기 1이 있는 거, 1분의 1이니까. 더하기 c. 그래서 2분의 1에 2의 x승 더하기, 이게 상수니까, 그냥 c라고 쓸게요.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뭔가 어떤 상수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것도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거는 기억을 잘 하시죠? 사인에 대한 적분은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역수를 여기다 써줘라. 그리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를 잘 판별해야죠. 사인에 대한 적분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이게 지금 항이 몇 개예요? 항이 2개잖아요. 그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항이 2개인 거는 어떻게 한다고? 갈라서 푼다. 이렇게 하나 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가르고, 2개 가르는 거죠. 이거 푸는 건 거의 문제 없죠. 이것도 문제 없죠. 근데 여기 2라는 값이 있으니까 이 2를 이렇게 밖으로 뽑을까요?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뽑아 놓으면 좋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적분을 해보면 이거 그대로 빠진다 그랬어요. 항상 지수는 그대로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해줘? 역수 취해준다. 그죠? 더하기 C.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적분하는 거죠.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그 다음에 요 3분의 1은 역수가 튀어나오고, 사인은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써주면 이제 빼기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더하기 C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요 C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냥 모아서 하나의 C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의 코사인의 3분의 1 x. 이쪽의 C와 이쪽 뒤의 C를 합쳐서 어떤 C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 딱 3개다. 그것도 정적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예요? 이거. 일반 요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코사인에 대한 건 몰라도 돼요. 사인과 코사인만 알면 됩니다. 탄젠트에 대한 건 몰라야 되죠. 탄젠트, 사인, 코사인 2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3개에 대한 공식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적분에 대한 다른 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물론 저 뒤에 이제 면적을 구하는 그런 또 문제가 따로 있긴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분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실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적분이죠.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분하는 거.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적분이라고 한다. 네, 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A에서 B까지, 이제 여기 이 D가 이게 B인데, 네, 근데 어쨌든 A에서 이게 이제 사실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거를 다 긁어 모아라. 그 얘기는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제 하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하나씩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X축을 이제 N등분을 이렇게 쫙 이제 해주고, 처음 값을 A라 놓고 맨 끝 값을 B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특정한 한 구간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저 끝에서 이 맨 앞에 거를 빼준 다음에 그 등분한 거만큼 나눠주면 그 한 이제 그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델타 x라고 아까 뭐 했었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다 내가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하나씩.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설명이 바로 이제 요거를 하나씩 구하는 거죠.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이렇게 다 이제 구해서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 더하는 거는 여기 시그마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그마, 요 개념이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이 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듬성듬성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값을 다 더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시그마로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다 돼 있는 놈을 다 합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는 요 2번, 3번 넘어갈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시는 시간이 됐으니까 요거 설명하고 요 다음 요거 넘어갈 때 또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